2025년 12월 26일입니다. 다들 바쁜 연말 보내고 계실 텐데요. 혹시 마음은 벌써 다음 달 라스베가스로 향하고 계신가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혁신 기술이 우리 삶을 뒤흔들까?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그 답을 찾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주요 컨설팅 기관들이 내놓은 CES 2026 프리뷰 보고서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CES가 예전 같지 않다, 볼 게 없다, 이런 CES 무용론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잖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본 보고서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CES에 모든 걸 걸고 주목해야 할 때다라고 말이죠. 오늘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사실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충분하거든요. 저희의 목표는 그 거대한 산업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전략의 질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순히 캐터필러가 AI 건설 로봇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건설 현장의 그 흙먼지 속에 담긴 데이터가 중동의 석유보다 더 비싼 자원이 됐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CES 2026을 관통하는 바로 그런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함께 짚어보시죠. 와, 흙먼지 속 데이터가 석유보다 비싸다.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CES 2026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당연히 AI가 중심이겠죠. 그런데 이제 AI라는 말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좀 식상하게 들릴 정도라서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CES의 핵심입니다. 올해 키워드는 텍터치,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의 감성을 만나는 지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과거의 기술이 효율이나 성능, 스펙 경쟁에 집중했다면요. 이제는 사용자의 맥락과 경험, 심지어 감정까지 아주 섬세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AI가 그냥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우리 삶에 얼마나 의미 있게 스며드는가 그 문제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텍터치라는 거대한 흐름 아래 보고서들은 5가지 핵심 기술 테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AI. 둘째, 모두를 위한 로보틱스. 셋째는 어디에나 있는 모빌리티. 넷째는 일상 속 디지털 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가 된 퀀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 모든 것의 AI.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년째 들어온 이야기인데 2026년의 AI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요, AI가 개별 제품을 넘어 우리 주변 환경 전체에 스며드는 앰비언트 AI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경쟁의 핵심은 우리 회사 스마트폰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기술이 다른 회사 기기, 서비스랑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돼서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하는가, 바로 이걸로 바뀐 거죠. 특정 기기 성능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협업 능력이 중요해진 겁니다. 잠깐만요. 그 협업이라는 지정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예전에는 애플이든 삼성이든 자기들만의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수직적 통합이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의 기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일종의 불안감이나 위기감이 이런 협력의 동력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바로 그 불안감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AI 기술을 한 기업이 독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두뇌를 빌리고 가전회사인 LG전자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는 수평적 협력, 이게 이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거죠. 이 때문에 CES는 더 이상 화려한 소비자 가전, 그러니까 B2C만의 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서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 기술, B2B 기술들이요. 예를 들면 공간 전체를 인식하는 공간 컴퓨팅이나 초정밀 센서 같은 기술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품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고 혁신상을 받은 ZLab AI NAS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외장 하드처럼 생긴 저장 장치인데요. 사실은 개인화된 인공지능 비서에 가깝습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낼 필요 없이 이 기기 자체에 내장된 AI가 사용자의 모든 문서랑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자연어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요약까지 해주는 거죠. AI가 저 멀리 있는 중앙 서버를 넘어서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엣지, 단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 밀착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 AI가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현실 세계로 넘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엣지라는 개념이 결국 AI가 물리적인 세상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뭐랄까 전초기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두 번째 테마인 모두를 위한 로보틱스로 넘어가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네요. 디지털 정보만 처리하던 AI가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행동까지 수행하는 지능, 이것을 바로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아, 그거 재미있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챗GPT가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완벽한 레시피를 알려주는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그 레시피를 보고 부력해서 직접 칼질하고 불 조절해서 요리까지 해내는 몸과 두뇌를 모두 가진 그런 형태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피지컬 AI가 CS2016의 로보틱스관을 가득 채울 겁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완벽한 인간형 로봇이 당장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대부분 파일럿 단계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준일 겁니다. K-휴머노이드 알라이언스가 꾸리는 한국 공동관에서 그 미래를 좀 엿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트렌드는요. 기존의 기계들이 이 피지컬 AI랑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기기의 변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중장비 기업 캐터필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더 이상 건설 장비 회사가 아니라 초대형 산업용 로봇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AI가 장착된 불도저가 알아서 땅을 고르고 다지는 영상을 보면 이건 기계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로봇이죠. 또 오시콧이라는 회사는 라이다와 3D 비전으로 고층 건물 외벽에서 인간을 대신해서요. 용접이나 절단 같은 위험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로봇파를 공개합니다. 와, 중장비 회사가 로봇 회사로, 또 농기계 회사가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바뀐다니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의 정체성 자체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의 존디어가 대표적이죠. 이들의 자율주행 트랙터는요. 그냥 밭을 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밭을 갈면서 동시에 토양의 성분, 습도, 영양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최적의 씨앗과 비료를 추천해 주는 거죠. 이제 농업은 경험과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정밀 과학 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재정의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셈이죠. 방금 로봇이 건설 현장이나 농장 같은 거대한 물리적 공간을 바꾸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물리적 공간이 바로 자동차 안이잖아요. 이 공간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테마, 어디에나 있는 모빌리티의 핵심입니다. 물론 전기차, 자율주행 여전히 중요한 화두죠. 하지만 이제 경쟁의 축이 하드웨어에서 차량 내의 경험으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자동차는 더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고 개인에게 맞춰지는 거대한 스마트 기기,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첫 미팅 장소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면서 도착 시간에 맞춰서 목적지 근처 주차장을 미리 예약해 줍니다. 이동 중에는 제 평소 취향을 학습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팟캐스트를 추천해 주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차량 내부 센서가 운전자의 표정이나 심박수를 감지해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하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실내 조명을 은은하게 바꿔주는 식의 경험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케어해주는 경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와, 제 차가 저의 스케줄 관리 비서이자 DJ이자
심지어 심리 상담사 역할까지 해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BMW가 선보이는 대시보드 전체를 덮는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 디스플레이나 현대모비스가 공개하는 운전자의 시선과 제스처를 인식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바로 이런 변화를 위한 기반 기술들이죠. 이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엔진 마력이나 제로백이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고 섬세한 소프트웨어 경험을 설계하느냐, 여기에 달리게 된 겁니다. 방금 자동차가 운전자의 건강 상태까지 모니터링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헬스케어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테마, 일상 속 디지털 헬스는 어떻습니까? 네,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이제 정말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나 걸음수를 재는 측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상 속에서 관리하는 상시 관리 헬스케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나요? 팔을 꽉 조이는 커프 없이 손가락만으로 혈압을 재는 애큐레이트 미니 같은 비침습 기술이 대표적이죠. 더 나아가서 뇌건강 관리 분야에서는 젠더랩스의 패시드 BCI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헤드셋 형태의 기기를 쓰면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는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치매 같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이걸 해석하고 개인에게 딱 맞는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핵심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의료용으로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맡게 될 겁니다. 개인의 의료 기록, 유전 정보, 실시간 라이프로그 데이터, 심지어 식단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오늘 혈당 수치가 조금 높으니까 저녁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와 같은 초개인화된 건강 코칭을 24시간 제공하는 거죠. 위딩스 같은 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스마트워치, 체중계, 혈압계 등 자사의 모든 기기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과 일상을 중심으로 한 완결된 건강관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내 몸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셈입니다. AI, 로봇, 자동차, 헬스케어까지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처리할 기반 기술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 고민의 끝에 바로 마지막 5번째 테마, 퀀텀이 있습니다. 늘 먼 미래의 기술처럼 느껴졌던 퀀텀 컴퓨팅이 드디어 현실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CES는 아예 퀀텀 민스 비즈니스라는 이름의 전용 트랙까지 신설했습니다. 퀀텀이 비즈니스가 된다. 그 말은 이제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돈이 되고 산업에 적용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선언이군요. 가장 시급하게 적용될 분야는 어딘가요? 단연 보안입니다. 미래의 강력한 퀀텀 컴퓨터가 등장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기업 데이터, 국가 기밀 등을 지키는 모든 암호 체계가 단 몇 초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걸 양자대재앙이라고도 부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디지털 잠금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퀀텀 컴퓨터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새로운 암호 체계, 양자내성 암호 PQC 기술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삼성전자의 PQC 보안칩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작은 칩 하나가 미래 디지털 인프라의 명운을 건 치열한 기술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퀀텀의 가능성이 보안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분야가 있군요. 어떤 것들이죠? 기존 슈퍼컴퓨터로 수백 수천 년이 걸려도 못 푸는 문제들을 푸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분자 구조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해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거나 전 세계 물류망을 최적화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AI 생태계의 다음 단계를 열어줄 궁극의 인프라로서 퀀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CES 곳곳에서 보일 겁니다. 와,
정말 방대한 이야기였습니다. AI부터 퀀텀까지 모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처음에 언급했던 그 CS 무용론에 대한 답이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질감을 느끼려면 기사 몇 개 읽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직접 현장에 가야만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들도 무작정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AMD의 미사수나 지멘스, 캐터필러 같은 주요 기업 CEO들의 기조연설을 통해서요. 각 산업의 거물들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전략 방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나침반 삼아서 전시장을 돌아봐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CS 갔을 때 전시장 사이 이동하느라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녹초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동하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체험 코스가 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지하 터널을 오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베이거스 루프를 타보거나 아예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아마존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죽스를 직접 타보는 경험, 그 자체가 살아있는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아,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이만큼 우리 곁에 왔구나. 이걸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기사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오가는 비공개 비즈니스 라운지, 예를 들어 딜로이트 스카이벅스 라운지 같은 곳에서의 네트워킹은 CES의 숨겨진 핵심 가치입니다. AI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각 산업 리더들의 생생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넘쳐날 테니까요. 자, CES 2026 프리뷰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테크토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농업, 헬스케어, 건설 같은 모든 산업의 단단했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CES 2026은 단순히 신기한 제품을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서로에게 스며드는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겁니다.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감성과 경험 속으로 파고드는지 그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이 차가운 효율을 넘어서 따뜻한 감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한 발 앞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대단히 감사합니다.